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 지음, 빈 하틀리 편저, 이안이 옮김, 반니에서 펴낸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 현대 자기계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이다. 시골 마을의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사 기자로 활동 중.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 부의 비밀을 전파해달라는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웠다. 그렇게 탄생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윌슨 대통령 홍보당담 비서관과 루스벨트 대통령 고문관 등을 역임했으며 1970년 88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현재는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그가 남긴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1장 성공의 비밀. 이 책은 부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나는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비결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다. 내가 부의 비밀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앤드류 카네기 때문이었다. 이 영리하고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출신 노인은 애송이 기자였던 내 머릿속에 그 비밀을 넌지시 던졌다. 그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는 나를 향해 재미있다는 듯 눈을 찡긋거렸다. 자신이 건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듯했다. 내가 자신의 의중을 파악했음을 느끼자 그는 세상에 그 비밀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일에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의 도움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검증된 비밀이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지어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그 공식이 잘 맞는지 시험해 보라고 나를 지목했다. 또한 그 공식을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이 공식을 적절하게 가르친다면 교육체계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교육 과정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4장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편에서는 한 청년이 카네기의 성공 공식을 마음에 품고 실행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공식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찰스 M. 슈아브는 이 비밀을 활용해서 6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 이런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 무엇을 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이 비밀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쓰였다. 어떤 이들은 이 비밀로 부를 거머쥐었다. 또 어떤 이들은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 한 성직자는 한 해 7만 5천 달러가 넘는 돈을 모금했다. 신시내티의 양복쟁이 아서네 씨는 사업이 망해가자 시험 삼아 이 공식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사업은 활기를 띠었고 이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부를 거머쥐었다. 수많은 신문과 잡지들이 수백만 달러의 돈을 주고 이 독특한 실험을 기사로 실었다. 이 비밀을 접한 사람 중에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스튜어트 오스틴 와이어도 있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법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성공했을까? 그 대답은
6장 전문 지식편에서 알게 될 것이다. 라살대학 사회교육원에서 홍보 담당자로 일하던 시기에 나는 총장이었던 채플린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이 공식을 무척이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라살 대학을 미국에서 손꼽히는 통신교육대학으로 만들었다. 부의 비밀은 이 책 전체에서 적어도 100번은 언급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콕 집어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법을 찾아다니고 이용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눈앞에 툭 던져져 있는 비법을 찾아냈을 때 훨씬 더 성공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장마다 한 번 이상 그 비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알아내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빼앗고 싶진 않다. 당신이 좌절한 상태라면, 자기 자신을 잃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면, 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내 아들이 카네기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용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희망이 없는 사망에도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비밀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이 비밀은 전선에 나아가기 전 군사훈련을 받는 군인들에게 전해졌다. 또한 윌슨 대통령은 이 비밀로 필요한 전쟁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 비밀의 특별한 점은 이것을 찾아내서 사용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성공의 물결에 휩쓸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없다. 그 대가가 이 비밀이 지닌 가치보다 훨씬 적지만 말이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이 비밀이 거저 얻어지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 비밀을 손에 쥘 수 없다. 부는 두 부분에서 오는데 그중 한 부분이 이미 내 안에 있어야만 부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비밀은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작동한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토머스 에디슨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비밀을 발견했다. 정규 교육이라고는 3개월밖에 받지 못했지만 에디슨은 이 비밀을 무척이나 영리하게 이용하여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다. 에디슨의 동업자였던 에드윈 반스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반스는 이를 무척이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여전히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부자가 다른 인종이 아님을, 지금 삶이 어떻든 자신이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돈, 명성, 인정, 행복은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고 갖기로 결심하면 가질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진실을 알았을까?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1장 첫머리에서 알아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알게 될 수도 있다.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을 수락하고서 나는 수백 명의 유명 인사들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카네기의 성공 철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카네기의 비결을 사용하고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비결 없이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부를 일군 사람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도달한 결론은 자기결정 능력에는 교육보다 이 비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 어디에서든 그 비밀이 튀어나와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그 신호를 첫 번째 장에서 감지하든 마지막 장에서 감지하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시간과 위치를 기억해 두라. 그곳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 책의 목적은 위대하고 보편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과연 카네기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성과다. 불을 일군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 비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미 반은 알아낸 셈이다. 따라서 그 비밀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 나머지 반을 알게 될 것이다. 2장.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분화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에드윈 반스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머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열망에서 시작해서 한 걸음씩 깨달았다. 반스가 지닌 갈망의 특성은 명확하다는 점이다. 그는 에디슨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다. 에디슨 아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열망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살펴보면 부로 나아가는 원칙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그는 에디슨과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다. 둘째,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문제만으로도 열망을 실현하려고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에디슨의 연구소에 찾아간 반스는 에디슨과 사업을 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몇 년 후 에디슨은 반스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터리 같은 행색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와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나는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마음 깊이 열망하면 하나의 전환점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반드시 그 열망을 실현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바라는 기회를 주었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끈덕지게 매진하기로 마음먹은 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내 결정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반스가 일을 시작하게 된 건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 그것이 중요했다. 반스가 처음 에디슨을 만나자마자 동업자가 된 건 아니었다.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몇 달이 흘렀다. 반스의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반스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반스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반스는 이게 무슨 소용이라? 마음을 바꾸어서 영업사원이나 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사업을 하러 이곳에 왔고 인생을 걸면 반드시 이뤄질 거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례 말고도 정말로 많다. 당시 청년 반스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그가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구슬 녹음기라는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영업사원들은 그 물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간 애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계를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기회는 조용하게 반스와 에디슨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 뒤에 숨어서 슬며시 다가왔다. 반스는 자신이 구슬 녹음기를 팔 수 있다고 확신했고 에디슨에게 자신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에디슨은 기회를 주었고 진짜로 반스는 그 기계를 팔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말이다. 에디슨은 그에게 구슬 녹음기의 전국 유통권을 주었다. 이 사업을 통해 반스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해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더욱 대단하게도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이다. 반스는 200에서 30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다. 바로 널리 알려진 성공 법칙을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이라는 거물과 동업자가 될 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을 일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소망을 알고 또 자신이 열망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저 이것에서부터 시작했을 뿐이다. 금맥이 나오기 1m 전.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골드러시 시절 내 친구인 다미의 삼촌 역시 이 황금병에 걸려 부자가 되겠답시고 서부 콜로라도로 향했다. 삼촌은 지상에서 가장 황금이 많은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금강을 캐낼 권리를 보유하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작업에 착수했다. 몇 주 동안 고되게 작업한 끝에 금맥이 발견되었다. 금을 캐내려면 채굴 장비가 필요했다. 삼촌은 조용히 광산을 닫고 고향 메릴랜드주 윌리엄스버그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몇 친척과 이웃에게 금맥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돈을 모아 기계를 구해주었다. 다비도 삼촌과 일하기로 하고 함께 금강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처음으로 금이 채굴되고 용광로로 보내졌다. 재련해 보니 콜로라도에서 가장 순도 높은 금이었다. 금맥 몇 개만 더 파내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면 막대한 이윤이 남을 터였다. 굴착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비와 삼촌의 기대는 더욱 부풀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다. 금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금이 한 줌도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금맥을 파내려 갔다. 하지만 헛일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금을 캐는 일을 단념했다. 두 사람은 채굴 설비를 단돈 몇백 달러의 고물상에 팔고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물상은 광산기사를 불러 금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삼촌이 잘못된 금맥을 파서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광산기사에 따르면 금맥은 다비네가 파담한 자리에서 딱 1m 아래에 있었다. 고물상은 그 금강에서 금을 채굴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가 한 일은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것뿐이었다. 오래지 않아 다비는 생명보험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바라기만 하면 황금을 거머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 일을 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그는 전에 잃은 것을 여러 차례 만회했다. 다빗은 황금을 찾기 전 바로 1미터 앞에서 그만두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 택한 일에서 수익을 창출했다. 나는 금이 나오기 1미터 전에 그만뒀지. 이제는 고객이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단념하진 않을 거야. 다비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성공한 보험 판매원이 되었다. 금강 사업에서 포기가 빨랐던 사내는 그때의 교훈으로 끈질긴 사내가 되었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 떼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50센트가 준 끈기라는 교훈. 역경이라는 이름의 대학을 졸업한 뒤 다비는 아니요 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깨닫는 사건을 겪었다. 어느 날 오후 다비는 오래된 방앗간에서 삼촌을 돕고 있었다. 삼촌은 대농장을 경영했고 농장에는 수많은 소작인이 거주하며 일하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문가에 섰다. 소작인 한 사람의 딸이었다. 삼촌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고는 거칠게 소리쳤다. 왜 왔니? 아이가 온순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50센트를 받아오래요. 안 준다. 집으로 가렴. 삼촌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삼촌은 다시 작업에 열중하느라 아이가 가지 않은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이가 여전히 서 있는 걸 보았다. 집에 가라고 하지 않았니? 가거라.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삼촌이 밀 한 포대를 내려놓고 제분기에 쏟아 넣으려다가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다비는 숨을 죽였다. 삼촌은 다혈질이었다. 삼촌이 다가가자 아이가 잽싸게 한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삼촌의 눈을 올려다보며 소리 높여 외쳤다. 엄마가 50센트 받아오랬어요. 삼촌은 걸음을 멈추고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50센트를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돈을 받아 들고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자기가 막 굴복시킨 남자에게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고 말이다. 아이가 나간 뒤 삼촌은 상자에 걸터 앉아 창밖을 한참 쳐다보았다. 자신이 당한 일을 놀라워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답이 역시 그랬다. 아이가 어른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삼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나운 삼촌이 양처럼 유순해지다니. 저 아이는 대체 어떤 기이한 힘으로 상황을 마음먹은 대로 몰아간 걸까? 이런 질문들이 다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다비는 몇 년이 지나도록 내게 이 이야기를 해주던 그 순간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먼지가 풀썩이는 오래된 방앗간에서 다비는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이렇게 물었다.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애가 사용한 그 이상한 힘은 뭘까? 우리 삼촌을 완전히 한 방 먹인 그 힘 말이야. 이에 대한 완벽한 답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13가지 성공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원칙에서
아이가 우연히 발휘한 그 힘을 활용하는 법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 어떤 기이한 힘이 아이를 도왔는지 명확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이 장을 읽다가 찾아올 수도 있고 다음 장을 읽다가 불현듯 이해할 수도 있다. 어디서든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힘을 재빨리 받아들여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완성된 계획이나 목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어내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 설명을 듣고 다비는 30년간 생명보험 영업을 했던 지난 날을 반추했다. 그러자 그가 이룩한 성공의 상당 부분이 그 아이에게서 배운 교훈 덕분임이 분명해졌다.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나를 쫓아낼 것 같을 때마다 오래전 방앗간에서 큰 눈에 반항심을 가득 담고 서 있던 그 아이를 떠올렸다네. 그리고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해 라며 스스로 다짐했지. 상당수의 계약은 사람들이 안 해요 라고 말한 뒤에 성사됐지. 또한 다비는 딱 1m 앞에 황금을 두고 단념했던 실수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경험은 축복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이었어.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거든. 앞으로 나아가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이야. 어떤 일이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지. 다비의 경험은 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일에는 그의 운명에 대한 답이 담겨 있었다. 이 두 가지 경험은 인생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는 이 경험들을 곰곰이 연구했고 교훈을 찾아내어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인생에서 겪은 경험에 내포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아직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볼 기회가 없는 젊은이라면 어떨까?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기술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탄생했다. 그 대답은 바로 13가지 성공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하나하나 효과가 있으며 서로에 대한 촉매가 되어 함께 작용한다. 당신이 찾는 구체적인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 원칙들은 촉매다. 책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 계획, 혹은 목적이 불쑥 찾아오고 해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공에 필요한 건 견실한 아이디어 하나다. 13가지 성공 원칙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도 적합한 방법과 수단이 담겨 있다. 성공을 생각하라. 13가지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서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불안,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되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 썼다. 평범한 사람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을 보면 나는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온 한 중국인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 날 하퍼 총장이 캠퍼스에서 이 젊은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퍼는 그에게 미국인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인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물었다. 어째서인지 자기 식대로만 본다는 겁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